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용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비판이 거셉니다. 국비 예산 수천억 원이 깎였지만 대구시가 아직도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쇄 조치로 유기견 250마리가 안락사당할 처지인 한란의 보호소에 대한 청원이 일자 청와대가 보호소를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스웨덴전에서 졌지만 대구FC 소속 첫 월드컵 대표 조현우 선수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집안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해가 지나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대구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시설 투자는 줄인다는 정부 예산 편성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2018년 국비 예산으로 3조 4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쯤 깎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깎인 예산을 일부 더 반영해 가까스로 3조 원을 확보합니다. 이마저도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달랐습니다. 인천은 3년 만에 6천억 원 가까이 늘었고 대전은 4,500억 원, 광주도 3천억 원 이상, 부산도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를 제외하면 6대 광역시 중 울산만 228억 원 줄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는 더 문제입니다. 대형 건설 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짰지만 이미 정부에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드웨어 조성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사실상 한국당의 섬으로 고립되면서 정치권 힘을 빌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대구가 오랜 타성으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홀대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국비 확보 대책반을 가동한다, 중앙정부와 접촉을 늘린다 정도를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실국 과장들이 세종시를 방문 횟수만도 거의 500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 국비는 3조 4천억 원, 정부 정책과 눈높이를 맞춘 예산, 도심 재생이나 청년 일자리 확충 같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 없이 다리 놓고 길 닦는 수준의 예산 요구로는 대구시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청탁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대구은행장은 채용 비리로 구속해놓고 이 채용을 부탁한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도 그냥 둬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채용 청탁을 받아 입사시킨 직원은 24명입니다. 검찰은 부탁한 사람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탁자 가운데 검찰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린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고작 1명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청탁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채용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증거 같은 게 수집하기가 거의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단순 청탁에 불과하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게 대구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은 전 금감원 부원장, 전 국정원 간부, 은행 본부장 등 청탁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부산지검도 부산은행에 채용 청탁을 한 전 국회의원 누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구검찰은 우수거래처나 사회 유력 인사라고만 했을 뿐 누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일부만 받고 일부가 면제되었다면 이것은
그 법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밖에 없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사회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고 그래서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탁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줌으로써 스스로 정의를 짓밟은 건 아닌지 시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채용 청탁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경산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면서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과 함께 대구은행 비리 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 이사들도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DGB 대구은행 노조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부산은행 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대구지검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의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대표팀은 0대1로 졌습니다. 이 무기력한 공격력 속에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날리지 못했지만 대구FC 소속 첫 월드컵 대표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빛났습니다. 2013년부터 대구FC 소속으로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웨덴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지만 조현우의 선방 덕에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후반 20분 페널티킥 실점이 있었지만 스웨덴전 가장 빛났던 선수는 조현우였습니다. 상대팀 안데르송 감독은 물론 영국 BBC 등 외신과 피파 홈페이지 메인까지 조현우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FC에서 K리그에 데뷔한 조현우는 처음부터 팀의 백업 골키퍼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는 많이 못 뛰어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팀의 승격을 이끈 2016년에는 0점대 실점률로 2년 연속 챌린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1부 리그에 승격한 2017 시즌에는 국가대표팀 데뷔 무대를 가졌고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전지훈련에서는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리그에서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지만이 뽑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린 만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구FC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조현우. 일단은 대구FC 소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가오는 멕시코전과 독일전까지 그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패배 속에도 눈부셨던 그의 활약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나 광역의회에서 한정당 독점 구조를 깬 것만큼이나 기존 인식의 틀을 깬 당선인이 많습니다. 신선하게 등장한 이들이 지방 정치에 변화를 주는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서구 의회 이영빈 당선인은 1987년생 올해 30입니다. 대구 광역 기초의회 통틀어 가장 젊습니다. 대구 성서토박이로 섬유업체도 잠시 운영했지만 취업에 나섰다가 암울한 청년 현실을 마주하고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도시계획 전공을 살린 의정활동을 통해 편견과 우려를 같이 깨겠다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오래된 건물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생활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제가 구의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거리가 있는 대구 남구에는 예술인 3명이 동시에 구의회에 입성합니다. 문화 전시 음악 기획자인 이정현, 정연우, 정연주 당선인은 선거 기간 로고송도 직접 만들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남구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남구는 사실 산업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든 곳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예술인들이 유입이 돼서 그 젊은 기운들이 새로운 변화의 기운들이 가장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일 먼저 만들고 싶습니다.
의성에서는 임미애 당선인이 민주당 간판을 건 첫 지역구 여성 도의원이 됐습니다. 남편은 축산 농업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권 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5년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의원으로 지역과 농업 발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도의정이 진행되는 데서 벗어나서 논의를 통한 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도정을 운영하는데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성세대,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던 지방의회가 틀을 깨는 당선인이 수혈되며 변화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폐쇄 위기에 몰렸던 한난의 보호소에 대한 사용 중지 행정명령이 취소됐습니다. 22만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데 따른 것인데 유기견들도 안락사 위기를 피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2만여 명의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일단 뭐 안락사도 면했고 행정처분도 뭐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않는데 뭐 취소고 폐쇄도 이제 취소돼 가지고 일단은 한숨은 돌렸어요. 저는 지금 애도 이제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비서관들은 한난의 보호소를 사육시설이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보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가축 분뇨법상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소음과 악취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구 동구청은 보호소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난의 보호소 폐쇄 논란은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대 음악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현대 음악 창작 흐름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국제 음악제가 내일 대구에서 개막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국제 현대 음악제는 어려운 현대 음악을 좀 쉽게 들어보자는 젊은 음악가들의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민이 현대 음악제가 된 지 28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 음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Das Daegu Festival ist sehr bekannt. Das sieht man auch an Ensemble Mosaik oder das Neo Quartett oder das Ensemble aus Weimar. Das sind alles sehr bekannte Ensembles. Es ist ähnlich wie anderen Festivals, in denen die Konzerte haben, aber sehr gut ist, dass sehr viele Studenten teilnehmen. 현대 음악을 이끄는 대가들의 연주가 있고 세미나와 워크숍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음악이 어떨까,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작곡가들이 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들이 많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공모 작품 연주회도 눈여겨보고 귀 기울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공모작을 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접 연주하시는 분들이 외국 연주자들 분들이신데 제가 그런 분들이 제 곡을 직접 연주해 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음악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창작 인재들을 배출하는 소중한 장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오늘 경북개발공사에서 선거 참모와 경북도 간부 공무원과 함께 첫 정책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점검 회의에서는 국비 예산 확보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 현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등
11개 현안 과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권위적으로 행정을 점령하는 듯한 구태를 탈피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퇴임 이후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병목 전 경북 영덕군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군수와 건설업체 소유주 A씨와 A씨 아들인 도의원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임 때인 2012년 영덕의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면서 A씨가 소유한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A씨와 B씨는 김 전 군수가 퇴임한 뒤인 2016년에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북 시외버스 운행이 줄어듭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신청한 145개 노선 감축 요구안을 두고 협의해 37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 경북에는 운전자 1,500여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라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신임 대구고검장에 김호철 광주고검장이, 대구지검장에는 박윤혜 울산지검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부됐습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가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 1,200제곱미터의 땅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운영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과 경찰, 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일망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대구의 제2운영센터는 남북권 9개 시도를 총괄하면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제1운영센터 백업 기능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운문댐 원수가 내일부터 수성구와 동구 일부 지역 11만 6천여 세대에 다시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2월 8.2%였던 운문댐 저수율이 최근 34.6%까지 회복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운문댐 원수 대신 금호강에 비상 공급 시설을 만들어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해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채용하는 교육 실무직원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1명 모집에 789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명을 채용하는 특수교육실무자는 110명이 지원해 36.7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